모든 이 대통령 당선인들의 인생사에는 참 굴곡도 있고 드라마도 있는 것 같은데 바이든 당선인 역시 마찬가지였군요. 특히 좀 안타까운 개인적 사연이 있습니다. 상원 의원에 당선되고 한 달 만에 교통사고로 아내와 첫 딸을 잃었고 또 그 이후에 장남도 또 잃었잖아요. 첫 딸과 아내를 교통사고로 잃고 나서 그 충격 때문이었던가요? 바이든 당시 상원 의원이 차를 직접 운전해서 안 탔다면서요? 출근할 때.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있겠죠, 당연히. 기차로만 왔다 갔다. 이제 72년도, 그러니까 30이 되던 해에 이제 상원의원의 최연소로 당선이 돼서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이제 촉망받는 정치인이었고, 심지어 지금까지 6선의 상원의원을 했으니까요. 그냥 이 전력만 봤을 때는 굉장히 성공적인 정치인이라고 보지만 개인적으로 그 상원의원이 당선되자마자 한 달 만에 가족이 모두 차를 타고 가다가 크게 사고가 나서 그 아내와 딸이 사망하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 둘은 크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상원의원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만류하고 많이 도와줘서 그 아들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선서를 하면서 상원의원이 됐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예. 그만큼 개인적으로 아픔이 있었고 또 그때를 회상하면서 2012년에는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자기가 자살을 굉장히 죄악시하는 카톨릭 신자지만 당시의 그 고통을 생각하면 자살자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였다라고 해서 그 마음의 참담함이 엄청났다는 것을 나중에 고백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개인적인 아픔이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오히려 미국 국민들에게는 일반 그런 국민들의 그냥 인간으로서의 어떤 고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또 국민들은 또 동정심을 갖게 되는 거죠. 또 사람들의 아픔을 잘 공감할 수 있는 지도자라는 어떤 그러한 그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분이 여태까지 여러 번 그 대통령이 되고자 경선에도 나갔었지만 그렇게 성적이 좋지 않았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정치적으로 너무 무난하다. 특별히 내세울 만한 정책이 없다. 어떤 시그너처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포지션이 없다는 그런 평을 받아서 그렇게 아주 인기가 많은 논란의 중심이 되는 그런 정치인은 아니었지만 지금 이렇게 대혼돈의 시기에 있는 미국은 저렇게 안정적이고 이렇게 다 찢어져 버린 미국을 하나로 좀 화합하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에 너무 딱 맞는 대통령이죠. 그래서 지금 그 바이든이 엄청 그런 어디서나 이렇게 막 눈에 띄고 항상 막 이슈를 몰고 다니는 이런 정치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은 바이든을 다음 미국 대통령으로 선택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글로도 여러분께 보내드렸는데 워싱턴 DC에서 델라웨어 월밍턴까지 출퇴근을 하는 거리가 3시간 반 거리라고 합니다. 350km의 출퇴근 거리를 30여 년간 매번 기차를 타고 다녔다. 그러니까 아내와 딸을 잃고서 교통사고로. 그 이후에 이제 운전을 누가 해주거나 자기가 운전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기차를 타고 계속 30년간을 했다라는 것도 참 상당히 좀 독특한 거고 2015년에 또 장남 보 바이든이 뇌암으로 사망을 해서 굉장히 이 바이든 당선인이 아버지로서 오열을 하고 속상해하는 일화도 신범철 박사님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사랑하는 내 아들, 끔찍이 아꼈던 내 아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 지금 바이든 당선인은 자기가 대통령은 못 돼도 자기 아들이 대통령 되기를 기대했을 정도로 아들이 그렇게 똑똑한 아들이었어요. 장남이. 예, 사망할 당시에도 델러웨어주 법무장관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슬픔을 표현한 것이 상당했고 또 자기가 2016년 대선에 도전하고자 하는 원동력이기도 했는데 아들의 사망과 또 당시에 자기가 모셨던 오바마 대통령이 클린턴 지지 쪽으로 가면서 포기를 하게 된 개인적인 아픔은 있는 거죠. 앞서 김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바이든 당선인은 본인이 스스로 빛났다기보다는 상당히 안정적이고 무난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번에 선택을 받게 된 것 같아요. 이번 경선 과정을 보면 민주당에서 좀 빛이 나거나 튀는 분들은 민주당의 스펙트럼에서도 약간 왼쪽에 지나치게 몰려있기 때문에 본선 경쟁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바이든을 택했고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는 바이든의 장점이 아니었던 오랜 기간의 국정 경험 능력이 장점이 돼서 트럼프를 물리치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바이든 당선인의 아내
질 바이든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세계 언론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 중 이례적으로 이른바 투잡, 현직 업을 병행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는데 그의 아내 질 바이든이 지원 유세에서 뭐라고 연설했는지 그리고 조 바이든 당선인이 부인에 대해서 언급한 대목은 있었는지 저희가 눈에 불을 켜고 찾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When we come together, everything is possible. Are you ready to win? And are you ready to tell Donald Trump you're fired? Folks, as I said many times before, I'm Jill's husband. Jill's a mom, a military mom, an educator. And she has dedicated her life to education. For American educators, this is a great day for y'all. You're going to have one of your own in the White House. And Jill's going to make a great first lady. I'm so proud of her. 당선인이 내 아내 질이라고 하지 않고 내 아내 질의 남편이다라고 소개하는 부분이 참 인상적인데요. 이렇게 아내에 대한 사랑이 각별했는데 투잡을 한다고 합니다. 사상 첫 투잡 퍼스트 레이디가 될 것인가? 궁금한데 질 바이든 당선자 부인이죠. 현재 2년제 미 전문대 영장문 교수로 재직 중이다. 남편이 당선되더라도 내일은 계속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자, 이게 뭐 일에 대한 어떤 열정이기도 한데 이게 미국 정치 시스템상 가능한지 여부도 좀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2009년 바이든 부통령 당시에도 직업을 유지한 첫 세컨드 레이디였다라고 합니다. 부통령 전용기에서 학생들 시험지, 중간고사 시험지, 기말고사 시험지 채점한 일화도 상당히 지금 유명하다고요. 이게 가능합니까? 경호 문제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질 바이든 당선자 부인의 지금 그 직장이 워싱턴 DC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군요. 또 떨어져 델라웨어 아마 월밍턴 그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되게 상징적인 것 같아요. 신범철 박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지난 한 30년 동안 미국 대통령들을 보면은 뭐 이런 분이지 않습니까? 클린턴, 부시, 오바마, 트럼프 이렇게인데 부시와 트럼프는 금수저, 예. 금수저 집안이죠. 그리고 트럼프하고 오바마는 아주 자수성가한 말하자면 우리로 치면 개천용인데 개천용. 하버드, 예일에서 대천재로 꼽혀가지고 어릴 때부터 정말로 잘난 사람들이었는데 바이든은 제가 알기로는 대학 성적도 하위 20%, 하위 20%입니다. 로스쿨에서도 하위 10%. 간신히 턱걸이. 네, 간신히 이렇게 해서 이제 젊어도 당원의원이 됐지만 카운티 정치인으로 시작했고 부인도 지금 2년제 대학 교수인데 원래 경력이 길었던 거는 영어 선생님이에요. 우리로 치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국어 선생님, 국어 교사인 거죠, 부인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통 사람에 가깝다.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매력은 없지만 사람들의 거부감이 작은 사람. 그러니까 트럼프로 인해 가지고 4년간 미국 사람들의 피로도가 매우 높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바이든 본인도 그렇고 부인도 그렇고 보면은 이분들이 되게 안정적이고 뭔가 뾰족하진 않지만은 푸근하고 둥글둥글하고 뭔가 나라를 이렇게 좀 예. 안정적이고 스트레스 없이 이끌어 갈 것 같고 보통 때는 사실 그런 캐릭터의 사람이 대통령 되기 쉽지 않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그런데 근데 트럼프를 대항할 사람, 트럼프 다음 사람은 누구냐라고 봤을 때는 이런 모습들이 매력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렇군요. 상당히 흥미로운데